핸드폰을 이용해서 차량 정보 등록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차량 정보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 등록증 등록, 추가, 그래서 사진 찍기,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X자를 누르시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차량 등록증 찍으신 게 등록이 된 겁니다. 이번엔 주행거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누르시고 추가, 카메라, 그 다음에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찍으신 다음에 확인 버튼, 그리고 닫기 하면 주행거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차대 번호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 사진 찍기, 찍고 확인 버튼, 닫기. 차량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은색, 추가 옵션에 대한 부분은 양호, 그리고 점검 의견란에 점검 의견에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중단 하면 차량 정보 등록에 대한 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고 유무 점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사고 점검은 외판, 내판, 하체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차량 외판 점검에 대한 부분은 육안이나 손을 만져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네트를 여시고 사고 차량의 이런 라벨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사고가 있었는지 교환이 됐었는지, 그 다음에 도장 부분을 만진 다음에 거칠게 이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사고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넷을 여신 다음에 본넷이 교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끝부분에 실링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마크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지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가장 확인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더나 범퍼 부분에 도장이 날렸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거칠게 올라온 부분이 있거나 손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도장이 된 걸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 골격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랜턴을 비춰서 정확하게 용접이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실링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육안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어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어에 탈부착이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을 하시고 안쪽 부분도 랜턴을 비춰서 볼트에 끓는 흔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어 몰딩을 뺀 다음에 안쪽 부분에 용접 부분이 있는지 육안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용접한 부분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사고 유무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에 실링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손으로 만져서 확인을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뒤쪽도 만약에 사고가 있다라면 그 가장 얇은 자리에서 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몰딩을 빼서 위쪽에 안쪽에 용접이 정확히 이루어진 게 흔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짝도 뒤에도 마찬가지로 실링 처리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아니면 판금 흔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체크를 하시고, 뒤쪽도 손으로 만져서 거칠게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도장이 된 걸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트렁크를 여신 다음에 위쪽에 실링 처리가 정상적으로 된 건지, 그 다음에 사고 흔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옆에 측면도 손으로 만져서 도장이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매트를 드신 다음에 안쪽에 사고 흔적이 있는지 이것도 육안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침수 흔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본넷을 열어서 휴즈 박스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실내도 실내의 휴즈 박스를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트렁크도 트렁크 바닥에 이물질이나 흔적이 있는지, 침수 흔적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엔진 쪽의 침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배선 쪽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센서류를 체크를 하시면 가능한데, 일단은 휴즈 박스를 열어서 내부에 침출물이 있는지 육안으로 체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일단 휴즈 박스를 여신 다음에 안쪽에 배선 부위에 뭐 여타의 이물질이나 아니면 수분이 있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예, 뭐 그렇지 않으면 정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쪽 부분도 랜턴을 비춰서 뭐 황토나 이런 이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뭐 습기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쪽도 랜턴을 비춰서 확인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실내 침수 흔적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트를 들고 밑에 바닥에 뭐 침체물이 있는지 토사가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안쪽 부분도 랜턴을 비춰서 토사나 다른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도 뒤로 충분히 미신 다음에 바닥 부분에 토사나 아니면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탈부착 흔적이 있는지를 육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판 점검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장 부분에 대한 도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파손 부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교환 흔적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육안 검사와 실제로 그런 볼트 끌름이나 이런 흔적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 실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할 건데, 실내 부분은 뭐 계기판 패널, 그 다음에 콘솔 박스, 그 다음에 내장재 도어 트립이라든가 바닥 매트, 그 다음에 시트, 이 부분에 대한 걸 체크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 실내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계기 패널 부분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지 파손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고, 가운데 콘솔 박스도 정상적으로 있는지 파손이 있는지 육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트림도 파손이나 아니면 여타 흔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체크를 하시고, 천정도 실내에 뭐 이물질이나 파손이 있는지 육안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트도 전동 시트인 경우는 앞뒤로 작동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육안으로 체크를 작동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바닥 매트도 뭐 정상적으로 다 피스가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소모품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건데요. 소모품은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엔진 오일이라든가 냉각수,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상태, 그 다음에 엔진 쪽의 타이밍 벨트, 그 다음에 팬 벨트의 텐션 상태, 이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본넷을 여시고 엔진룸의 엔진 커버를 연 다음 기본 소모품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오일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할 건데요. 커버를 여신 다음에 오일 게이지를 빼서 정상적으로 오일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일단 엔진 오일이 맥시멈까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상이면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냉각수 통을 열어서 정량이 있는지 아니면 이물질이나 아니면 오염이 됐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브레이크 오일을 확인할 건데, 브레이크 오일도 유관 랜턴을 비춰서 정량이 있는지 아니면 오염이 됐는지를 육안으로 체크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쪽에 팬벨트를 확인할 건데, 벨트는 일단 커버를 열어서 육안으로 균열이 간 게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베어링이나 이런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장품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장품은 저희가 이제 뭐 도어, 유리기어의 도어 상태라든가 리모컨 상태, 와이퍼 작동 상태, 그 다음에 사이드 밀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상태, 선루프, 그 다음에 옵션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동 시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기타 부분에 대한 전장품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실내 전장품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내에 일단 작동되는 전장류 선루프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작동이 되면 정상적으로 하고, 와이퍼도 작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밀러도 정상적으로 접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윈도우도 창문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올렸다 다시 내리고 반대쪽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시트도 앞뒤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실제로 해보시고, 등받이도 해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화면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터를 켜서 정상적으로 풍량이 조정이 되는지, 바람 세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작동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기를 이용한 엔진과 미션 부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저장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장비는 보시 장비든 아니면 뭐 전용 장비든 여타 다른 장비를 이용하셔서 코드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은 뭐 특별히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엔진과 미션 부분에 대한 코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셔서 내용을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라 코드를 선택을 해서 내용에 대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근거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쪽은 그 엔진오일 누유, 뭐 로컴 커버 가스켓, 헤드 가스켓, 그 다음에 냉각수의 누유 관련된 부분을 랜턴이나 뭐 기타 다른 물질을 이용을 해서 누유가 있는지 세밀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엔진 쪽의 로컴 커버는 측면적으로 랜턴을 비춰서 오일 누유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터 쪽도 하우징 쪽에 누유가 있는지 랜턴을 비춰서 오일이 흐르는 흔적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냉각수도 냉각수 라인을 육안으로 다 체크를 해보시고, 라지에타 부분도 육안 점검을 해서 누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일단 리프트에 올리면 저희가 하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체크를 한 번에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사고 부분에 대한 것 차를 떠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체 쪽에 서스펜션이나 전면부 사고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냉각수 누유가 있는지도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누유, 그 다음에 하체 쪽 부품에 대한 것도 유관 검사를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체 쪽에 사고 유무가 있는지 기본 프레임을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부분도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도 라지에타 하단 부위를 확인을 해서 랜턴을 비춰서 누유가 있는지 유심히 좀 체크를 해서, 만약에 누유가 있다라면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진 쪽도 엔진오일 누유가 있는지 오일팬, 그 다음에 블록 쪽,
벨트 쪽을 상세히 좀 보셔서 근거를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미션 쪽에 오토미션에 누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체결은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커버를 열고 미션 쪽 가스켓 쪽에 누유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랜턴을 비춰서 상세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점검을 하실 때 뒷부분에 있는 엔진 미션의 마운트도 파손이 있는지 육안으로, 그 다음에 잘 확인해서 체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현가장치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가장치는 밑에 하체 쪽에 스티어링 기어박스, 그 다음에 로어암, 그 다음에 위쪽에 어퍼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뭐 볼 상태나 그 다음에 부싱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을 하시고 이상이 있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이 있을 시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동장치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동장치는 저희가 이제 그 ABS 모듈이라든가 브레이크 오일 상태, 브레이크 디스크 상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압력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쪽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쪽은 뭐 디스크나 ABS 모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ABS 모듈은 처음에 그 진단기를 물렸을 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크 마모 상태는 육안으로 턱이 져 있는지 랜턴을 비춰서 확인을 하시고, 보실 때 같이 패드도 같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육안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일의 누유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실 때 뒤쪽에 캘리퍼 부분을 육안으로 보셔서 라인에서 유압이 새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기 쪽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발전기의 충전 전압이라든가 시동에 필요한 스타트 모터, 그 다음에 실내 송풍기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라지다 팬 모터에 대한 상태, 이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휠 타이어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휠의 파손 여부, 그 다음에 스크러치, 타이어 마모 상태, 그 다음에 타이어의 제조 일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휠과 타이어를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휠은 육안으로 봤을 때 외형에 파손이 있는지 스크러치가 있는지를 체크를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는 뭐 마모 상태, 한 개 마모점의 타이어가 다 됐는지 육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 일자는 측면에 보시면 여기에 뭐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얼마나 지난 타이어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 테스트. 주행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엔진의 소음이라든가 변속기의 정상적인 변속 시점,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 그 다음에 조향 상태,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의 시운전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저희가 이제 차량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보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는 겁니다. 시운전을 하실 땐 꼭 차량이 정상적으로 80이나 100km 정도에서까지 운행을 해야 차량이 정상적으로 변속이 되는지, 그다음에 출력이 나오는지, 브레이크 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차량의 컨디션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행을 꼭 뭐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나가셔서 주행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량 상태에 대한 거를 시운전을 하면서 좀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컨디션은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드라이브 상태에서 엔진 떨림이라든가 시트로 오는 진동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핸들의 유격이나 소음이 있는지도 돌려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해서 변속이 정상적으로 속도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느낌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제동을 했을 때 충분히 제동이 잘 되는지, 제동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떨림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신호대기가 이렇게 걸리면 손을 만져서 정상적으로 진동이, 핸들의 진동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엔진 마운트라든가 미션의 마운트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겠죠. 일단은 출발을 해서 다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쭉 밟아서 해보시고, 80km까지 충분히 올려서 변속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런 턱을 넘을 때도 하체에서 소음이 나는지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체크가 되겠죠. 충분히 악셀을 밟아서 변속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엔진 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소음이 외부에서 뭐 풍절음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좀 들어가 보면서 시운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점검에 대한 부분을 실시를 했는데요. 차량을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사는 고객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사고, 파는 고객들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차를 팔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고, 차량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침수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사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놓치지 마시고, 사고가 정확히 있는지, 아니면 사고 처리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사고 처리가 된 건지, 그 다음에 침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